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요거는 물음의 내용이니까 따옴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도치가 쓰였네. 원래는 요 부분에 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바꿨네. 시가 뭐냐고 물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의 말을 인용한 거니까 따옴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여기 이제 묻고 대답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묻고 내가 대답한 거거든. 근데 보통 이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표현 방법의 경우 글쓴이가 묻고 글쓴이 자신이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하는, 독자가 대답하는 이런 형식이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군가가 묻고 대답을 내가 했어.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변형된 문답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특이하다. 이때 나는 이 작가라고 한다면 시인이잖아. 근데 시인이 못 된다고?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부족을 얘기할 때 쓰는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시인의 어떤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인인데도 이 사람은 잘 모른다라고 했어. 정말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 시인이면서도 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 부족에 대한 어떤 성찰, 다시 말하면 어떤 반성, 이러한 심리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 재밌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여기 이제 과, 이 접속조사잖아. 이 접속조사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온율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네.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그리고 남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이동을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저녁역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종의 낮이라고 본다면 낮에서 저녁까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하루 종일 뭔가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생각나고 있었던 거.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야.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깨닫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거야. 특히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고라고 하는 진행형이 참 재밌네. 생각났다. 이래도 될 거야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깨달음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냐면 탐색의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시가 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탐색의 과정으로 봐야 되겠네. 시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동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그런 만난 그런 사람들인 거지.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복을 하고 있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슬기롭게 사는 사람인 거야. 왜 슬기롭게 사느냐면 이렇거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좀 다른 모습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매우 힘든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어. 다시 말하면 건강하고 인정미가 넘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은 뭘로 봤느냐 하면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데 요 사람들은 결국 서민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힘든 상황 속에서 건강하고 인정미가 넘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빈대떡을 먹을 때라고 그랬거든. 이 빈대떡은 보통 서민들 음식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지. 이 시인은 서민들을 보고 깨달았나 보네. 이 부분에서 또 운율감을 강조하는 그 시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가 반복되고 있거든. 특히 있다라고 하는 거. 요 말을 사실은 여기다가 해도 될 거야. 인정이 있으므로. 이렇게 해도 됐을 건데 요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배치를 했단 말이지. 그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이를 갖다가 끝에 둠으로 해서 어떤 반복의 효과를 노리는 거지. 그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면 운율감을 위한 의도적인 시어 배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여기 이제 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연결어미지. 나열을 위한 연결어미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 같은 어떤 연결어미를 배치함으로 해가지고 온율감을 느끼게 해주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이렇단 말이지. 이 말들은 유사한 어떤 성격의 어휘를 갖다가 반복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요새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잠어의 첫 글자야.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떤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한 핵심, 본질, 어떤 가치 있는 것,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리고 고귀한 거고 영원한 어떤 빛을 주는 그런 것이. 근데 요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시인이라 그랬어. 이것은 결국 시인의 어떤 가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야. 결국 이 사람은 이러한 서민들을 갖다가 시인으로 본 거야. 이때 이 서민은 어떤 서민들이냐면 힘든 삶 속에서도 건강하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시인을 갖다가 이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한 시인은 결국 이러한 가치가 있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시는 이러한 깨달음을 이 사람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 여기서 라고 그랬거든. 이 부분이 사실은 뒤에서 말한 어떤 시인의 본질 또는 시인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붙인 거야. 이 도치를 통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어떤 시인의 가치, 본질을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하면 이 시인은 시인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져. 시가 뭐냐?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갖게 돼.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알아나가는 탐색의 과정을 거쳐. 그 탐색의 과정을 거친 결과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게 돼. 결국 이 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서민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니까 이 시를 일단 그 서민들의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시가 뭐냐, 시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 속에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의 가치와 본질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시를 짓고 이러한 시인이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시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다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서민들의 삶을 갖다가 노래하는 시인이 되겠다. 뭐 이러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